대심이 청소년 뉴스 라이브 4월 주요 뉴스입니다. 우려 속에 시작한 사상 첫 온라인 계약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고3, 중3을 시작으로 지금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두고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 노원구 기자단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등교 계약이 미뤄지면서 대면이 필요한 비교과 활동도 모두 미뤄지고 있습니다. 진로, 동아리, 봉사, 자율활동이 모두 중단된 건데 학생들이 나서 온라인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전민구 기자단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의 참여로 달라진 투표소 풍경과 빨라진 첫 투표에 대한 이야기, 대전외고 기자단에게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의 홍지송입니다. 지난달 뉴스를 전해드린 이후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어느 정도 진정세로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4명, 그중 지역사회 감염자는 없습니다. 완치 환자도 지금까지 총 9,059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심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려 속에 시행한 온라인 계약도 벌써 3주차가 지나고 있죠. 사상 첫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MTN 전지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계약이 미뤄지면서 지난 9일부터 실시된 온라인 계약. 계약 이후 3주가 지나면서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온라인 수업에도 학생들은 차츰 적응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영상을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점 같아요.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교실 수업과 달리 수업 내용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 초반부터 이어지던 접속이 불안정하다는 지적과 학생 스스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수업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수업을 하는 대신 EBS 강의 링크만 제공하고 있으며 질문과 같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강의를 들어도 그게 학습이 인정이 안 되거나 서버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수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온라인 수업을 중단하거나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수업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갖고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계약이 미래 교육으로 가는 교육혁신의 기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서 만나는 날까지 더 알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TN 뉴스 전지우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만 듣는 건 아닙니다.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처럼 이른바 비교과 활동도 학교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온라인 계약 이후 이런 활동들 또한 학생들을 주축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JMBS 한수민 기자입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학습 자체의 공백은 메웠지만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 주로 여러 학생이 모여서 하는 비교과 활동들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교 계약 전까지는 비교과 활동 내역도 교사가 확인한 내용만 학생부에 작성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입시에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법.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학교 방송부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해 SNS를 통해서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페이스북에 방송부 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신입부원을 SNS로 홍보해서 메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언론 동아리는 SNS상의 유행에 따라 일부러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부원 모집 홍보 포스터를 내세워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을 SNS로 모집해야 하니까 눈길을 확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으로 만들게 됐어요.
관련 분야의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SNS를 통해 홍보물을 공유하고 함께 참가할 학생을 찾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을 청유경을 같이 나갈 친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SNS에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친구들을 모으고 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수업이 옮겨왔듯 학교에서 하던 비교과 활동들은 그대로 핸드폰 속으로 옮겨왔고 학생들은 등교 개학 연기의 공백을 스스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JMBS 뉴스 한수민입니다. 올해 19살이 된 고등학교 3학년 김현서입니다. 원래 작년 같았으면 집에서 공부하거나 엄마 따라가기만 했을 텐데 올해는 직접 와서 투표를 해보니까 신기했어요. 바로 처음으로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선거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투표권을 얻은 54만여 명의 새내기 유권자 가운데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바로 그 고3 유권자인 디플스 정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성 기자, 우선 당연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셨나요? 네, 본투표날 부모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뽑으셨나요? 네, 제 선택의 기준은 행보와 언행이었습니다. 그동안 각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각 당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파악하려 노력했고, 또한 평소 후보자들의 언행을 통해 후보자들이 나라를 또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선거 연령이 내려갔잖아요. 청소년들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나요? 청소년을 위한 공약도 물론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18이기 때문에만 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이를 계속 먹어서 나이가 변하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계속 있을 거잖아요. 같은 원리로 다른 사회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고려했습니다. 제 주변과 저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겠지만 전체적인 공약의 방향과 실천 가능성이 제 주요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셨을 텐데 어떤 매체를 접하셨나요? 네, 후보자들에 관해서는 TV 뉴스는 물론 공보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했고 또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투표 소감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권이 생긴다는 사실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서툴 수 있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그래선 안 된다는 사실이 무서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생겼다는 것이 뿌듯했고 평소에 부모님께 전해드리기만 했던 공보물을 제가 직접 열어서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저에게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제 자신, 가족, 지역, 사회는 물론 나라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2020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 참가팀을 모집 중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유난히 쉬는 날이 많은 5월입니다.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건 물론 좋지만 아직 방심하긴 이르니 따뜻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s, the video.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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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작품 끝잎석 물리곤 나올 줄 모르는 칫솔과 한 입만 떨어져도 금방 빛나는 항상 완화초